네, 안녕하세요. 시계랑 신발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스와치 오메가 콜라보 문스워치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게 잘된 콜라보인가, 그리고 앞으로 오메가는 괜찮을까, 그리고 기존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등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피셜적인 얘기도 있고요. 각종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반박 시에는 여러분 의견이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스와치와 오메가가 콜라보를 해서 오메가의 아주 대표 디자인 IP인 스피드마스터 문어치를 이용한 콜라보 제품이 나왔습니다. 원래 오메가 문어치는 저렴한 경우에는 700, 비싼 거는 1500 이 정도까지 하는 가격이 명품 제품인데 스와치와 콜라보를 하면서 33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콜라보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품 자체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문어치, 특히 스피드마스터를 좋아하셨던 분들 중에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스피드마스터 ST가 아닌 진짜 오메가를 달고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가에만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사볼만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쁜 시계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이게 잘된 콜라보인가 라고 물어보시면은 일단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 왜 잘된 콜라보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와치랑 오메가는 같은 회사입니다. 즉 스와치 그룹이라는 큰 회사, 모 회사 안에 오메가라는 자회사가 있는 형태입니다. 브랜드 콜라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기이한 콜라보라는 걸 아마 단박에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보통 브랜드 콜라보는 같은 그룹에 속해 있을 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객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브랜드와 브랜드가 둘이서 우리 으쌰으쌰해서 재밌는 제품 내보자 라는 거는 항상 거의 실패하지 않고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모 회사가 자회사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콜라보가 별로 좋지 않은 효과를 끼친다는 게 꽤 많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 회사인 스와치가 자회사인 오메가의 문어치의 디자인 IP를 뺏어왔다는 건 아닙니다. 뺏어오진 않았겠죠. 근데 뺏어올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히 이제 매니아층에서 보기에는 야, 저거 그냥 스와치가 오메가 찍어 누른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물론 확인된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실제로 시너지가 나온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신발 관련된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콜라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튼 마케팅 쪽에서는 그렇게 흔한 콜라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디자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 한번 보실까요? 아마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스와치를 제거를 하면은 도대체 스와치는 어디에 있죠? 이거는 그냥 스피드마스터 디자인이고 문어치 디자인입니다. 즉 여기서 스와치라는 로고를 제거했을 때는 스와치의 아이덴티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콜라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혹시 그 스와치의 아이덴티티는 그 싸구려 소재에서 나오는 거냐? 라는 말도 나올 정도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은 일정 동의합니다. 그래서 콜라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서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내야 되는데, 이 제품은 단순하게 잘 나가고 있는 오메가의 아이덴티티를 그냥 가져와서 차용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잘된 콜라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존 오메가 브랜드의 충성층 고객들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자동차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폭스바겐 그룹 아시죠?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은 그 밑에 포르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디도 폭스바겐 그룹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폭스바겐에서 포르쉐 911 디자인을 껍데기를 가져와서는 폭스바겐 포르쉐 에디션입니다 하면서 로고 하나 탁 박아놓고 3천만 원이에요. 안에 내장재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포르쉐 911 디자인은 똑같죠? 하면은 잘 팔릴 거예요. 잘 팔릴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잘 팔릴 겁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그렇죠. 기존 포르쉐 고객들에 대한 예의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명품을 왜 살까요? 물론 자기 만족이 제일 크겠죠. 자기 만족도 크지만은 역시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건데, 이거는 기존 고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도 들립니다. 진짜 문어치 차고 다니면은 이제 이거 그거 스와치에서 나온 그거야? 라는 얘기 듣게 생겼다고. 근데 저는 그게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콜라보로 인해서 문어치의 헤리티지는 쓰레기통에 처박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어치가 뭐 얼마나 대단한 시계길래 이렇게 디자인 IP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냐. 자, 문어치는 최초로 달에 갔다 온 시계입니다.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나사에서 아폴로 프로젝트를 할 때 우주인이 실제로 찰 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 시계 회사에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스펙을 맞추기에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가 채택을 돼서 실제로 달에 갔다 옵니다. 그 후에 오메가는 이 스피드마스터를 문어치라고 명명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습니다. 오메가는 이 문어치를 필두로 해가지고 사실상 롤렉스를 제낄 정도까지도 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문어치는 오메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IP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오메가 고객분들은 이 역사와 전통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을 했죠. 근데 오메가가 이 디자인 IP를 33만 원에 팔아버린 겁니다. 과연 기존 고객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의견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명품 시계는 마케팅적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특이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른 명품들과 다르게 시계는 없어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실생활에 불편한 게 없어요. 명품 신발, 명품 지갑, 명품 가방 이런 거는 사실상 역할이 있어요. 없으면 불편합니다. 근데 없으면 불편한 물건인데 명품을 사는 거예요. 근데 시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만큼 브랜드 마케팅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시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만년필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만년필보다 시계가 더 심해요. 오직 브랜드 이미지와 마케팅만으로만 먹고 사는 게 이 시계라는 시장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데 이 오메가 정도 되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 몇 개 안 돼요. 작게 보면은 롤렉스 오메가가 그렇고 좀 더 넓게 보면 IWC, 태그웨어, 뭐 까르띠에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시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계를 잘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계 매니아들도 매우 좋아하는 브랜드고 시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명품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위치를 가지기까지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제품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역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토리도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메가는 물론 롤렉스에 비해서는 항상 2인자 역할을 하지만 어쨌든 그 업계에서 2인자 역할을 하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사실상 이번 콜라보로 한 방에 날려먹었다고 봐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자, 그래서 향후에 이 문어치 또는 오메가를 살 때 과연 이 정도 가격을 부담하고 사시는 분들이 오메가를 선택지로 할 거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제 의견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오메가가 너무 이미지를 날려먹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지금 당장은 굉장히 화제몰이를 하고 있고 재미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메가와 스와치 둘 다 손해가 되는 장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이 시계 샀는데 이거 망한 건가요? 아니면 이 시계 사지 말아야 되나요? 저는 사고 싶은데. 네, 사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존의 오메가나 오메가 브랜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스피드마스터나 문어치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걸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뭐 또는 뭐 이런 이 정도 가격대에서 시계를 사고 싶으셨던 분들한테는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가에 사신다는 전제 하에 저는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현재 굉장히 심하게 리셀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가격에 사시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는 구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와치 오메가 문스워치 콜라보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저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메가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였다면은 제가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막았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잘된 콜라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